반갑습니다. 주식kur렁쌤입니다. 덕산 테코피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서요. 오늘 한번 실적 업데이트를 할 겸 또 제가 예상하는 24년, 25년 실적을 한번 같이 추정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덕산 테코피아는 주로 이제 처음에 OLED 소재 쪽이 가장 매출 비중이 높았었으나 현재는 반도체 소재 비중이 가장 높은 매출 요소가 됐고요. 그리고 OLED 소재, 그리고 2차 전지, 전해액과 전해액 첨가제, 그리고 이제 합성 고무용 소재라 그래서 타이어에 들어간 SSBR 첨가제도 사업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소재 쪽 사업을 주로 하는 회사가 덕산테코피아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3년 연결 실적 기준을 보게 되면 매출이 941억, 영업 손실은 62억 정도 나왔습니다 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매출은 지금 최근 3년에서 가장 적은 940억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업황이 굉장히 좀 안 좋았구나 할 수 있고, 대신에 매출 원가를 보시면 여러분, 매출 원가는 60%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 원가는 크게 영향받지 않고 잘 낮게 유지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 대신에 요 판관비가 급격하게 높아져서 영업이익이 안 나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판관비 비중에는 당연히 시설 처리를 하면서 관리 비용과 그리고 인력 충원을 하면서 이제 인력 인건비 부분이 높게 나오는 그 부분 때문에 이제 판관비가 엄청 높아졌고요. 그래서 지금은 덕산테크피아가 실적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안 좋은 시기를 지나가고 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별도 기준으로 보게 되면 매출 939억에 영업이익 75억으로 그래도 흑자를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순이익에 이제 적자가 나는 부분은 자회사들의 덕산 일렉트라가 이제 열심히 시장 투자를 하면서 이제 불거진 일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주요 제품 및 서비스를 보실 텐데, 주요 제품 서비스 보시면 21년도, 22년도, 23년도 보실게요. 21년도만 해도 이 OLED 소재 쪽의 매출이 가장 큰 포션을 차지했습니다. 한 22년부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쪽에서 매출 포션이 가장 높아졌고요. 23년에도 이제 반도체 소재가 제1의 매출 포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타 소재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OLED 중간체를 덕산테크표가 만들죠. 그래서 덕산 네오루스로 주로 공급하고 있고, 덕산 네오루스는 전방 고객사인 삼성 디스플레이 쪽으로 가고 있죠. 덕산 네오루스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또 중국 이제 패널 메이커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황하고 이 OLED 쪽은 같이 간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 소재 쪽은 여러 가지 소재가 있는데 덕산 테크표에는 이제 낸드 쪽에 들어가는 이제 헥사클로로 디슬란트라는 HCDS 전구체를 주력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 이제 전자 내에서 MS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이 바로 이제 낸드 쪽에 들어가는 HCDS라는 품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원재료 가격 변동 추이는 21년부터 지금까지 크게 변동이 없습니다. 살짝 좀 이제 낮아진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제 그 소재 쪽 회사들은 유가 영향을 좀 많이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덕산 네오루스도 마찬가지고, 페인스테크도 마찬가지고, 덕산 테크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유가하고 좀 연동된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매출 원가는 또 이 원재료는 낮게 유지되고 있고, 아까 봤듯이 매출 원가도 낮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면 판관비 비중만 낮추면 실적은 크게 좋아질 수 있고, 그 판관비를 주로 많이 차지했던 것은 바로 덕산 일렉트라 자회사였다. 그 덕산 일렉트라 자회사가 올해부터 매출이 크게 나오기 시작한다. 이 부분은 이제 중점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증착 소재도 이제 사업보고서에서 24년도에 좀 업데이트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SiOT라고 하는 건데 실리콘 산화막을 말하는 거고요. SiO는 실리콘 질화막 등을 얘기하는데, 요게 이제 반도체 그 웨이퍼 위에 이제 절연막을 그 형성하는데 사용되는 소재들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낸드 쪽 들어간 거 있고, D램 쪽으로 사용되는 로우K라든지, 그리고 이제 이 커패시터 메탈 보호막 소재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프늄 계열의 하이K 전구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반도체 공장에서 첨단 미세화 공장으로 진입할 때 이제 ALD 장비가 쓰이게 되잖아요. 현재는 지금 뭐 CV 장비가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이 원자층을 적층으로 하게 되는 ALD 장비가 쓰이게 될 경우에는 로우 K와 하이 K 소재가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이제 그 가시화되고 있다, 준비를 해놨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개발 실적 보시면 여기에
로우 K 소재도 양산할 계획이 있고요. 하이 K 메탈 프리커서도 이제 양산화 및 상업화 계획 중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요게 그 하이 K 소재 같은 경우에는 소량이지만 일부 납품되고 있는 걸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22년 정도부터 이제 납품이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엄청 많은 양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이 부분도 이제 그 이유가 삼성전자가 일본의 그 아데카라는 회사하고 23년까지 이 이제 독점 계약 하프닝 전구체를 독점 계약을 맺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 4년 되면서 풀렸죠. 그래서 이제 DNF 그리고 도산테코피아도 요 하이케이 하프닝 계열의 전구체를 납품할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 있다. 그래서 양산화 및 상업화 계획 중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요. 뭐 아직 확정된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그 증설 부분에 보시면 이게 23년도 2분기 사업 보고서거든요. 기존 제품 수요 증가와 신규 제품의 본격적인 양산 대비해서 증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죠. 근데 이제 이번에 나온 사업 보고서에는 증설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전액도 증설이 완료됐습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캐파도 이제 증설해서 이렇게 보시면 자, 시점 및 가동률을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풍세 공장은 천안에 있는 이제 풍세 공장인데 OLED 소재를 주로 이제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생산 능력 보시면 캐파를 많이 늘려놨죠. 250톤 가까이 늘려놨고, 성남 공장은 이게 경기도 성남이 아닙니다. 천안에 있는 성남 공장이에요. 여기도 캐파를 늘려놨죠. 여기는 반도체 소재를 들어가요. 그래서 증설을 다 지금 해놨고, 도선테크피아는 쉽게 말하면 삼성전자 낸드 사업부가 좋아지게 되면 그에 맞춰서 당연히 실적이 좋아질 것이고, 또 신제품인 이 로우 K와 하이 K 제품군의 매출 성장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예전에 과거에 나온 리포트에서 하나금투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이제 낸드도 V 낸드 이제 고단화로 적층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 3D 낸드 고단화에 따라서 이제 소재가 더 많이 쓰이게 된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SSC 링이라든지, 이제 왜냐면 이 식각 자체를 애칭 그 습식이 아니라 건식으로 하게 되는 이제 비율이 높아지죠. 그럴 경우에는 마모드가 유리한 뭐 SSC 링이 많이 쓰인다라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당연히 이 적정수가 높아질수록 득산테코피아의 HCDS 전구체도 많이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는 것은 득산테코피아에도 네, 당연히 호재입니다. 왜? 주력 매출원이 바로 반도체 소재가 매출 포션이 가장 높죠. 네, 그래서 22년도가 지금 620억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는 500억까지 이제 그래도 매출 포션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 요게 업황이 좋아진다고 하면 22년도만큼 최소한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실적 추정을 좀 해보고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 선택급배 낙관이 이제 이 자료를 통해서 실적 추이를 쭉 봤고요. 이게 확대를 좀 해서 크게 좀 보여드릴게요. 자, 23년 이제 연간 실적으로 제가 이제 말씀드릴 텐데, 연간 실적 보시면 매출 이제 940억 나왔고, 영업이익은 62억 적자, 순이익은 192억 적자가 나왔죠. 순이익인 적자 폭이 더 클 수밖에 없죠. 덕산 일렉트라는 자회사가 지금 계속 적자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주가 수준은 처참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주가는 항상 선행해서 움직이죠. 우리는 24년, 25년 미래를 보고 가야 되는 거죠. 24년 예상 실적 그리고 25년 실적을 해왔는데, 이제 제가 개인적 추정입니다, 여러분들. 개인적 추정이지만 러프하게 제가 좀 이제 추정을 해 놓은 이제 자료가 이건데요. 보시면 23년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풍세공장 OLED랑 성남공장 반도체 이 소재를 제가 21년도 3년도까지 이제 생산 실적 기준으로 해서 평균값을 구해 놓은 거예요. OLED 소재 같은 경우에는 톤당 이제 8억이 넘었다가 23년에는 3억 4천까지 떨어졌어요. 그래서 OLED 소재 쪽은 이전보다 판가가 많이 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고, 반도체 소재 쪽은 그래도 판가가 톤당 3억 이상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24년 예상 매출을 잡을 때는 OLED 이제 가동률을 이제 목표치를 50%로 잡았어요. 그래서 50%를 잡고 23년 판가를 반영해서 23년 판가가 지금 3억 4천 정도 나오죠.
근데 생산 능력이 증설해서 250톤이니까 가동률 50%면 이제 125톤 정도 되죠. 그래서 125톤 출하량 기준으로 24년 판가를 구했더니 매출이 이제 425억 정도 나왔습니다. 이 정도는 저는 좀 합리적인 예상이익이라고 생각돼요. 이제 OLED 업황, 뭐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아이패드 물량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아이패드 물량에는 당연히 투스택 텐덤 구조이기 때문에 OLED 소재가 또 많이 쓰이게 될 것이고, 그러면 더산 네오룩스로부터 받는 더산 테코피아의 이제 소재도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더산 테코피아가 더산 네오룩스로 공급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수치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22년만큼은 사실 가동률이 좀 70%뭐 이렇게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22년도에도 지금 생산 능력 대비해서 한 50%좀 넘었죠. 60% 정도 됐나요? 네, 보시면 22년도에 이제 55%였고 23년도에는 45%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21년도에는 73%였어요. 물론 이제 캐파가 점점 늘어난 부분이 있죠. 그래서 가동률은 23년도에 올릴 쪽은 50% 정도 예상해서 잡았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가동률이 지금 22년도에는 74%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근데 23년도에는 53%밖에 안 됐습니다. 캐파도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반도체 쪽은 24년도에 가동률 60% 정도 목표를 하자. 왜? 삼성전자가 지금 업황이 좋아지고 있고 랜드 쪽도 감산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이K, 로우K 신규 D램용 들어가는 소재 쪽도 한번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판가 이제 23년 판가 3억 1천만 원 정도 되니까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가동률 지금 이제 캐파가 307톤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60% 가동치 잡아서 184톤을 계산하게 되면 572억 정도의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도체 기존의 OLED랑 반도체 소재는 이 정도 잡았고요. 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덕산 일렉테라 자회사의 실적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테네시 같은 경우 이제 6만 톤 캡하고 이제 4월달 완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6만 톤 되는 캐파에 이 4년도에는 좀 보수적으로 잡아서 가동률 20% 정도만 예상을 한번 해볼게요. 20% 정도 예상을 해보면 환율 1,300원 그리고 판가 1kg당 10달러 정도 계산해 봤을 경우에는 여기서만 1,560억의 매출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공주도 이제 선에 일렉트라 2만 톤 캐파가 있죠. 2만 톤 캐파가 있는데 여기도 이제 매출이 시작됐다고는 해요. 제가 회사 통화했을 때 매출은 시작됐는데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라서 제가 볼 때 이게 SK온 서산 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데 추정 생각인데요. 근데 여기 이제 아직까지는 올해 본격적 가동이 좀 25년도 완공이란 말이에요. 진짜 전자신문 보시면 3공장 증설이 이제 1조 5천억 투자해서 기존보다 2,500 늘어났죠. 요게 이제 현대차로 좀 간다라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이 공장도 좀 업그레이드하고, 그래서 최종 28년까지는 20기가와트시까지 확대된다라고 했고, 현재 지금 5기가와트시란 말이에요. 근데 4배 늘려서 서산 공장이 이제 확 커지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 공주에 있는 흑산 일렉트로 2만톤 캐파도 상당히 좀 그 가동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4년도 올해는 그냥 보수적으로 가동률 5%만 잡아서 계산을 해놓은 거고요. 그럴 경우에 100억 정도 매출 나오죠. 그리고 이제 기타 매출 부분에 있어서 기타 매출이 좀 들쭉날쭉하긴 해요. 이게 이제 SSBR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냥 22년, 23년 실적치를 이제 평균해서 61억 정도로 잡아놨고요. 그리고 전액 첨가제도 이제 그 리춘옥구님 리포트에는 398억 정도 예상했는데 그냥 반 보수적으로 잡아서 50%만 반영했습니다. 200억 정도만 잡았어요 올해. 이게 그 덕산 일렉테라 테네시 공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 첨가제도 같이 쓸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올해는 그냥 200억만 저는 잡아놨고요. 바이오 증권체도 지금 이제 공주에 있는 한 라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올해 이제 양산 시작된다고 하면 이것도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근데 매출이 이제 얼마나 사실 모르죠. 이게 어느 캐파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정말 아직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은 저는 그냥 10억 정도만 잡아왔습니다. 그래서 요 기타 매출에서 이제 이 4년간 270억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덕산 일렉트라에서 한 1660억 정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실적 추정을 해봤고요. 나름대로 개인적인 추정이고요. 그럴 경우에는 총 매출이
더산 테코피아의 이제 본 회사 990억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일렉트라가 1660억, 기타 271억 정도 해서 한 2929억 정도 매출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YOY로 매출이 지금 200% 이상 성장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 원인은 테넷이 가동했다는 실적이 큰 폭으로 상승 때문에 이 매출이 커지게 되는 거고, 제가 이제 다 오픈은 못하지만 복수의 고객사, 제가 이제 그 회사 통화했을 경우에 계속 일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복수의 고객사가 아니고 다수의 고객사라고 표현하시더라고요. 여러 회사랑 지금 계속 협의 중이고 굉장히 좀 잘 진행되고 있다, 정상 교대에 올라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우리의 기다리는 덕산 일렉트라 테네시 공장 가동되는 게 실적 면에서 큰 폭으로 좋아질 요소가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제가 이제 OPM을, 영업이익률을 이제 10%로 잡았습니다. 덕산 일렉트라는 예전 과거에 영업이익률이 30%, 20%, 17%, 19%까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워낙 이 판관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영업이익이 안 나왔지만, 보수적으로 그냥 10%만 이제 잡았을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292억 9천, 그리고 순이익은 제가 이제 더산 일렉트라가 흑자 전환효과 예상해서 영업이익의 120%를 순이익을 잡아봤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현재 35,800원의 주가는 POR 22.5배, PER 18.7배 정도가 되는 거죠. 현재 주가 레벨에서는. 근데 이제 목표 주가 멀티플을 타겟팅을 제가 30배로 잡았을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했을 때 PER 기준으로 보게 되면 57,180원, POR 기준으로 하게 되면 47,800 정도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저는 테코피아의 전성기는 25년 이후가 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25년 이후를 보겠습니다. 25년 실적을 제가 이제 반도체나 OLED는 그냥 그대로 안 건드리고 갔어요. 24년 실적만큼 해도 더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이 그냥 데이터 그대로 갔고요. 덕산 일렉트라의 가동률을 이제 40%로 올려서 계산한 겁니다. 25년도에 덕산 일렉트라가 가동률 40%일 경우에는 덕산 일렉트라 테네시에서만 3,120억의 매출이 발생될 수 있고요. 공주에서만 800억의 매출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액 첨가주도 이제 300억 정도까지 반영된다고 하면 여기서만 매출이 3,711억이 나와요. 우리가 이걸 기대하고 지금 전세코피아를 이제 좋게 보고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전액 첨가제는 덕산 테코피아에서 합니다. 일렉트라는 전액만 하고요. 전액 첨가제는 덕산 테코피아에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덕산 테코피아 매출 잡아내는 거 맞고요. 이 매출을 하게 될 경우에는 25년도 예상 매출은 5,289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현재 지금 940억, 그리고 덕산테코피아가 잘 나올 때는 1,100억 이 정도 나왔었는데 매출이 400% 이상 증가할 날이 이제 바로 내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기준에 봤을 경우에 제가 이제 OPM을 25년도에는 이제 덕산 일렉트라가 좀 이제 가동이 좀 많이 잘 되고 정상궤도 올랐을 경우에는 OPM 12% 정도, 전사적으로 해서 12% 정도 잡았을 경우에 영업이익이 이제 634억, 그리고 순이익은 이제 760억 정도 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제가 메모를 잘못 적었는데 이것도 덕산 일렉트라 흑자 전환해서 OPM의 120%를 순이익으로 잡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순이익이 이제 761억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랬을 경우에 현재 주가 밸류는 PER 8.6배, PUR 10배 수준입니다. 25년 기준 하게 되면 지금 주가도 굉장히 싼 거죠. 그럴 때 이제 멀티플을 이 4년만큼 30배를 줄 것이냐, 이제 25년대는 그래도 약간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올랐기 때문에 멀티플을 20배만 같이 줬습니다. 그랬을 경우에도 목표 주가는 PER 기준으로 82,895원, 그리고 순이익 영업이익 기준으로 하게 되면 69,000원이라는 목표 주가를 이제 타겟팅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덕산 테코피아는 이 덕산 일렉트라는 자회사의 실적이 앞으로 미칠 영향이 굉장히 크다. 그리고 그 열매를 볼 수 있는 날이 바로 24년부터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는 이 정도 실적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향후 전방 산업, 미국 시장의
EV 판매라든지 이 부분을 좀 지켜봐야 하겠지만, 만약에 리튬 가격이 여기서 올라간다라고 하면 덕산 일렉트라와 또 이제 전에 첨가돼 이쪽도 매출 포션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신다고 하면 덕산 테코피아는 현재도 충분히 매수해 볼 수 있는 그런 가격대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